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공수처에서 또다시 구인을 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을 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가 모레 23일 나온다고 합니다. 단 3일만 근무한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장장 172일이나 걸려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준숙 위원장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지만 172일 동안 방통위를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전략적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애초에 이재명 세력이 줄 탄핵을 남발한 목적은 장기간의 직무정지를 통한 국정마비였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 국정혼란을 부추긴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1차 준비일기부터 2차 준비일까지 고작 7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23일,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35일이나 걸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두 번의 준비 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늘 벌써 세 번째 변론 기일입니다. 그보다 이틀 전에 탄핵이 가결된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아직 준비 기일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얼마나 닥달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두 번에 걸쳐서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국회 측에 법무부 장관 탄핵 입증계획서 제출 기간을 무려 2주씩이나 줬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종 제출 기한인 어제까지도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짬짬이식 고의지연 전술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게 끊임없이 탄핵을 시사하며 협박하고 있고 권한대행 체제의 불확실성은 국정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행의 대행 외교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의 극심한 국정혼란도 우려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 탄핵의 정적수부터 따져서 국정안정을 도모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 소추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용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의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협의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인 이재명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 소장 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또 문영배 대행은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이상했다고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큽니까? 지금 헌재에 계류된 10건의 탄핵은 본질적으로 이재명을 위한 연쇄 탄핵입니다. 문영배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문제들을 헌재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는 2월 6일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사와 포털, 방송위와 방심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KBS YTN 사장과 TV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JTBC와 MBC는 부르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라는 회귀한 조직을 만들고 카톡 검열을 시도했다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문회를 통해 언론사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겁박하고 길들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세력은 가짜뉴스 단속을 청문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명분이 진실이라면 민주당은 청문회 대신 자아 비판 대회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김대엽 병풍 사건,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사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 괴담 등 민주당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제작자이자 유포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을 당하는 망신을 당하더니 이제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자 황급히 취소했습니다. 당에 여론조사 검증특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도 탄압하고 포털도 탄압하고 여론조사도 탄압하겠다는 것입니다. 카톡 검열, 언론사 청문회, 여론조사 탄압은 모두 국민의 일상과 생각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독재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33년 12월 나치는 모함법이라는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처벌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당과 지난날의 독일의 나치는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히틀러 총통처럼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고 하고 민주당은 나치처럼 언론을 탄압하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히틀러의 나치는 100년의 시차를 두고 태어난 독재의 쌍둥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나치 독일의 시대로 퇴행시키려는 모든 시대에 맞서 싸우겠습니다.